실화 외딴 집. 제목의 외딴 집은 우리 집입니다. 밑에 글에 썼듯이 부모님이 갑자기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며 한 달 새에 횡하니 경기도 여주로 이사 갔을 때 저는 끝까지 부천에 남아있었지만 슬프게도 방위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신검에서 1급 현역을 받고 1년 후에 연기 때리니 방위로 바뀌길래 면제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천 사는 나의 친구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고 면제가 되었기에 저도 당연히 면제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기에 방위 영장이 나오는데 영장이라는 게 제가 사는 주소가 아니 부모님이 사시는 원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군요. 100% 면제될 줄 알고 마음 푹 놓았고 있던 저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지만 안 가고 개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친구들처럼 의경 지원해서 갈 걸 하면서 울었지만 왜냐면 의경 짭짤하더군요. 항상 주머니에 만원짜리가 그득 파출 소장에게 바치고 고찬에게 바치고도 항상 주머니에 만원짜리가 수고. 그래도 별수가 없으니 용인 5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장어원에 있는 육군정보학교란 후반기 교육 담당하는 부대에 출근하게 되었었죠. 근데 부모님이 여주에다가 집을 지어놓는 게 산속 깊은 곳, 원래 논밭도 없고 나무만 수북한 곳에 땅을 파고 제껴서 논밥 만들고 집을 지은 곳이라 게다가 집도 조립식 공장을 뜯어서 여주로 옮겨서 집을 개조한 거라 집도 오지게 넓었죠. 제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거기다가 기도원을 차리려고 여주로 가신 겁니다. 기도원이라고 해봐야 산속으로 깊은 곳에 외딴 집이라 신도들은 어쩌다 한 명 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여주에서 살기 싫었던 저였지만 방위생활을 하려며 집에서 출퇴근해야 하니 집으로 들어갔었죠. 집이 밑에 우만리라고 동네가 하나 있고 거기까진 그래도 2차선 포장도로, 거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은 1차선. 앞에 차가 오면 서로 비켜가야 하는 완전 산골족의 산골이죠. 제가 방위 다니면서 퇴근 후에 일을 하면서 다녔는데 술집에서 넉 달, 주유소에서 석 달, 집 근처 가든에서 석 달 일해서 그 월급으로 담뱃값하고 차비를 하면서 다녔는데 이번 이야기는 가든에서 일할 때입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일할 때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쓰기로 하고 가든에서 일할 때 있던 걸 쓰기로 하죠. 저의 당시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대충 씻고 군복 입고 자전거 타고 여주 시내로 존나 달려가고 20분가량 걸렸습니다. 여주 시내에서 장호원 버스 타고 장호원에서 부대 버스 타고 출근, 하루 종일 노가다 뛴 후 저녁 5시가량 퇴근, 버스 타고 여주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든으로 출근 6시 30분 정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12시에 퇴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환 20분가량 걸리고, 이게 그때 제 하루 일과였죠. 이 하루 일과 중에 문제가 되는 시간이 12시 퇴근 후 집까지 가는 20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말리라는 마을까지 가는 길은 그래도 중간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고 괜찮은데 우말리를 지나서 우리 집까지 들어가는 산길로부터 가로등은커녕 달이 구름으로 가려버리면 엄청 깜깜해질 정도로 어둡기 때문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가는 길에 무덤이 2개짜리 3개, 3개짜리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겁이 없다고 하지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무덤이 2개 있걸랑요. 참고로 친구 2명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밤에 무덤에서 사진을 몇 방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이 보니 무덤에서 찍은 사진만 현상이 안 됐었다네. 매일매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겁이 없어도 무섭습니다. 자전거가 사이클 15단 기어 이런게 아니고 그냥 짐 자전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가끔 희한하게 무덤 옆을 지나치면 자전거가 묵직해지고 또 다른 무덤을 지나게 되면 또 가벼워지고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뒤에서 누가 탔나보다, 가벼워지면 내렸나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었죠. 석 달 동안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딱 한 번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거워졌을 때 뒤돌아봤는데 자전거 뒤에 소복 입은 여자라도 한 명 타고 있으며 아무리 겁이 없어도 일은 다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자전거 타고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정말 소복 입은 여자라도 보게 되면 출근 못하고 그럼 저희는 탈영입니다. 그때는 정말 겁이 나도 내리막길인데도 자전거가 묵직해지고
옷싸기 줘도 편하게 뒤에서 나를 건들지만 말아라. 내가 너 가는 길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번 뒤돌아봤던 게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가든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오늘 친구가 소를 잡았는데 고기를 몇 점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 간을 주시더군요. 생으로 먹으면 눈에 좋다나 뭐라나. 저야 먹지 못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드실까봐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두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조난 달려가는데 가다보면 우말리라는 마을 입구에 큰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고목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뒤에 가로등 불이 비쳐 빛이 갈라지는데 멀리서 그걸 보니 몸이 저절로 오싹해지더군요. 원래 시골에 12시가 지나면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 주무시죠. 개도 짖지도 않고 조용한 마을을 지나치다 보면 오싹하죠. 그렇게 오말리를 지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산길을 10분 정도 지나가야 하는데 산길을 들어서서 첫 번째 무덤을 지나치는데 흙긴 무덤으로 눈길이 가더군요. 오늘도 탈려나. 다행히 그날은 자전거가 무거워지지 않아서 휴 다행이다 하면서 갔는데 그때 저 앞에 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2시 넘어서 산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을 지나친 마을 하나도 있긴 한데 그 마을까지 자전거 타고 10분이거든요. 걸어서 간다면 그 마을에서 우말리까지 오는데 1시간을 걸어야 할 텐데 이 밤중에 노인네들이 머릿속에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막 스며들고 왠지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얼굴도 보기 싫었고요. 괜히 얼굴을 흑금 봤더니 눈동자가 없더라, 얼굴이 없더라, 입이 귓가에 찢어졌더라. 이러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저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저리 앞만 보고 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을 지나치는데 눈이 저절로 돌아가더군요. 속으론 안돼! 비명을 지르지만 저절로 눈동자가 쓱 돌아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 쳐다보더군요. 정신이 집중되어서 그런지 그 짧은 시간에 얼굴을 봤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한 거 빼면요. 두 분 다 얼굴 표정이 약간 저를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 그렇게 지나치면서 속으로 사람인가 보네.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엔 저를 보면서 걸어와서 저랑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절 쫓아오는 듯이 다시 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여전히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잽싸게 머리를 돌리고 앞만 보고 정말 죽어라 자전거 페달 밟고 달려가는데 이 쌍놈의 머리가 자꾸 뒤를 쳐다보려고 움직이는데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뒤를 봤더니 바로 제 뒤에 있다면 머릿속에 딱 그 생각뿐이었어요. 뒤를 보면 바로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저게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12시 넘어서 가로등 없어.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는 게 그것도 손을 꼭 잡고 저건 귀신이다. 내 바로 뒤에 있을 것이다. 미친듯이 집까지 자전거 타고 날아가서 집에 들어가니 안심이 되더군요. 집에 불독을 2마리 키우는데 개들도 짖지 않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는 안 따라왔구나. 냉장고에 소관을 집어넣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서 제가 그 당시 그 피곤한 와중에도 컴퓨터 채팅이 열심히 했거든요. 전화선으로 모뎀 연결해서 10분당 얼마씩으로 인포샵 채팅이요. 매일 채팅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매일 새벽 2시까지 채팅을 했었는데 그날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신이라도 하더라도 난 정확히 그 노인네들이 날아오는 걸 본 것도 아니니 잊어버리자 이러면서 채팅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여자에게 방금 일어난 사건을 구라반 진실반 섞어가면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다 주무시고 동생도 기숙사 들어가 있으니 새벽 1시 정도에 밖에서 발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 잘못 들었나 계속 들어봤는데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듯이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렇게 발자국이 들리더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제 방 창문 바로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뚝 하고 끊기더군요. 10분가량 계속 밖에서 귀 기울이고 있는데 발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창문 앞에서 발소리가 끊겼는데 안 들려요. 커튼 젖히고 밖을 내다보면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래서 안 봤습니다. 꾹 참고 안 보고 제 침대가 창문 바로 옆에 있는데 차마 침대에서 못 자겠고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성경책 끌어안고 침대 밑에서 조용히 잤습니다. 잠에 들기까지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확인을 안 했기에 그게 뭐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 확인한 것 같은데 괜한 호기심에 확인해서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확인 안 한 게 현명했던 거죠. 어쨌든 일은 해야 했었고 방에도 다녀야 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일주일간은 더 다니고 월급 타고 가드는 때려쳤습니다. 어깨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도저히 12시 넘어서 산길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못하겠더군요. 산 모퉁이 돌아설 때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까봐 여담으로 이제는 10년가량이 흘렀기에 저희 집 근처에서도 전원주택이 몇 개 생기고 길도 4차선으로 넓어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중간에 몇 개 있던 무덤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 전원주택이 생기더군요. 그 전원주택에 밤에 뭐 나오지 않을라나 걱정입니다. 가끔 자전거가 무거워지고 가벼워졌던 무덤인데 다음에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